이번에는 한 주 동안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전해온 소식을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남현중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작년 5월에 아침이 좋다 통해서 부산 낙동강변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1월 6일 월요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심이 결정됐는데요. 특히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법원 측에서 기일을 잡아 재심 개시 여부를 알려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사건 발생 30년 만에 결정된 역사적인 재심 개시의 현장 함께 가보시죠. 지난 1월 6일 월요일 이른 시간부터 기차역을 찾은 제작진. 30년 만에 결정된 재심 개시의 현장을 담기 위해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낙동강변 살인 사건 재심 개시 여부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산 내려갑니다. 이번 부산행에는 21년 동안 복역한 재심 청구인 장동익 씨도 함께했는데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 기분 좋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만난 그는 많이 밝아진 모습입니다. 올 거라 생각하고 작년보다 또 희망을 갖고 살고 있고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부산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에는 설렘이 가득한데요.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다니다가 오늘은 마음과 발걸음이 참 가볍습니다. 지난 91년 이후 살인자라는 오명 속에 살아야 했던 나날들. 그 누명을 벗는 첫걸음이 될 재심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다 보니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1990년 1월 4일 일어난 낙동강변 살인사건. 낙동강변에 있던 두 남녀 중 남성은 폭행을, 여성은 살해를 당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검거된 범인이 자백을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임이 밝혀지면서 본격적인 재심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재심 결정이 판가름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시 부산 땅을 밟은 장동익 씨. 도착하자마자 그가 향한 곳은 법원이 아닌 부산에 있는 집이었는데요. 오늘따라 집으로 들어서는 이 길마저 반갑기만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는 제가 들어갈 때는 2살이었었는데 1년 8개월 됐었죠. 그 2살이었었는데 나오니까 24살 돼가지고 이제는 두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어린 딸. 세월이 흘러서 다시 만났을 땐 훌쩍 자라 가정까지 꾸렸는데요. 그 오랜 세월 장동익 씨를 지탱해준 원동력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살인자 가족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밝혀주고 싶었던 거죠. 내가 그 안에서 자살이라도 하고 없었으면은 죽어 없어지면 가족들은 뭐 완전히 살인자 가족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역시도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고.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 기록까지 남겨뒀던 어머니. 이 서류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재심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이거 기록이 이 재판 기록인데 제가 안 했을 때 엄마가 이게 다 복사에다가 집에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재심한 거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토록 바랐던 재심 개시 순간을 이 서류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1년 5개월 20일. 이제 웃음 나오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끔찍한데 웃음이 나와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재판 기록을 들고 향한 곳은 부산 고등법원. 30년 전과 달리 이날은 범인이 아닌 재심 청구인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재심 청구인인 최인철 씨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갖다가 정작 저질러서 우리가 이래 끝까지 나오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경찰들의 고문당하고 또 많은 세월을 이제 보냈으니까 이제 그 누명을 벗고 그래 이제 살고 싶어서 일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재심을 해가지고 진실을 밝게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재심 결정의 순간 두 사람은 긴장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재심 결정 재판은 오후 4시가 돼서야 끝이 났는데요.
1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두 사람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30년 동안 국가가 이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과거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할 때 코에 그냥 물을 붓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와사비인데 그걸 갖다가 물에 타고 제 코에 부으더라고요. 신문지를 손목에 감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 무릎을 감싸게 하더라고요. 쇠파이프를 여기다 끼우더라고요. 그래 양쪽에서 딱 들어가지고 딱 걸쳐놓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딱 되더라고요. 여기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증거 또한 재심 결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재심 청구인들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수사관들과 검사에 의하여 고문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직무상 범죄가 다수 저질러졌음이 증명되어 30년 동안 기다린 재심이라는 희소식을 듣게 된 두 사람. 지금의 심정을 전하기 위해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던 그 순간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온 서러움이 북받쳐 오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강간 살인자라는 그 특을 하나 때문에 이 기후도 한 번 못 나왔고 이때까지 가족들 동생들이 결혼식을 해도 한 번도 못 나왔고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뭐라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영천 홍보관에 계십니다. 달려가가지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과거의 어떤 잘못을 밝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얘기하신 부분도 저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 두 분의 어떤 이 두 분과 이 두 분의 가족들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의미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과거사위원회 조사 대상 사건 중에서 일부 사건의 경우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조사 결과에 더해서 우리가 신중히 심리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평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가족들 역시 재심이 결정됐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 역시 힘겨웠던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사모 이걸 엄마가 봤어야 되는데 눈물 안 흘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거 30년 기다리던 걸 오늘 붙여서 너무 좋고요. 두 사람은 재심 개시와 함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인 재판부에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해서 머리를 숙인다고 생각한다 때 저는 진짜 울컥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진짜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기 나오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재심. 이들은 자신들의 무죄가 밝혀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역사적인 재판이 나온 그날 저녁,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이들을 위해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두 다 염려진 덕분에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하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면서 건배하겠습니다. 무죄를 위하여! 무죄를 위하여! 네, 오늘 이 자리에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재심 청구인 장동익 씨와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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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장동익 선생님 지금 또 영상 보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재심 개시가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맞이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셨나요? 예, 제가 21년 5개월 20일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저로 인하여 고생하신 어머니 아버지 또 아빠 없이 큰 딸 2살 때 들어간 딸이 출소할 때는 이미 24살이 됐습니다. 그 딸을 아빠 없는 딸을 키우는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고마웠고 그리웠습니다. 네, 참 저희가 사진으로도 봤지만 그 따님의 2살 때 사진이랑 예.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사진을 보니까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은 예. 네, 소감 어떠셨어요? 예, 이분이 이제 법적으로 무기수일 때는 이 생방송에서는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좋다해서 이제 재심 개시 결정 이후에 이렇게 바로 불러주셔가지고 아 재심 개시 결정으로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감회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재심이라는 게 참 이게 우리나라 그 법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일이잖아요. 두 분께 공통적으로 여쭤볼게요. 먼저 장동익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심이 개시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셨습니까? 예, 저는 당연히 재심이 된다고 확신해가 진실이 밝혀지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거고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면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준현 변호사는 예상하셨으니까 뭐 하셨겠죠? 자신감이 있으셨나요? 네, 여기 이분 억울하죠. 예. 이분 억울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억울한 사건이 다 밝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건은 참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반드시 재심 개시 또 앞으로 무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법원 안은 촬영이 안 돼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전해주실까요? 저도 실은 긴장해가지고 예. 판사님 그 결정문 읽어내리실 때 그 듣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좀씩 긴장이 풀리고 재판장께서 그리고 판사님들이 사과하실 때 이제 그때는 제가 주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안에 앉아 계신 가족들 다 긴장하셨어요. 네. 그렇게 사과하시면 보통 박수 치는 게 좀 자연스럽거든요. 네. 근데 다들 그냥 막 잔뜩 긴장해 계시더라고요. 긴장하셨구나. 예, 다들 긴장했습니다. 예. 판결문이 보통 이제 끝에 결론을 말하잖아요. 예, 근데 흐름상 예. 말미에 갈 때쯤 되면 이제 결론이 예측됩니다. 분위기가 예. 그러셨군요. 장동익 씨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잖아요. 네.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도 안 가는데요. 어떠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재판부 재판장님께서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실 때 예. 저는 긴장을 하면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러면 어떻게 하였으나 또 이 결정문을 읽어서 내려갈 때 저희 주장이 하나하나 전부 다 같이 받아들여졌고 그때 재심이 됐구나 하면서 안돼 한숨을 내쉬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재판장님께서 머리를 숙여 대신 사법을 대신해 사과드린다 할 때 제 가슴이 진짜 뭉클하면서 저 역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예. 정말 무엇으로도 그 잃어버린 20년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작은 위로가 되셨다고 하니까 좀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사건이 지난 지 30년이 지나서 네, 예,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그걸 입증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재심을 결정하게 된 이유 재판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사과하신 재판장님 이름 좀 언급 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김문관 부장판사입니다. 예. 부산고등법원이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가 재심 사유로서 이런 직무상 범죄, 수사 과정에서 위법도 주장했지만 무죄 증거도 함께 주장했는데요.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주로 심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고문과 가혹행위, 공문서의 허위 작성 네. 이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재심 사유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 재심 청구 재판 예. 당시에 예.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고문을 했습니다, 강압 수사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경찰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습니까? 경찰 4명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도 속마음은 내가 참 잘못했구나라는 걸 생각하겠죠. 인간이니까. 예.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 모든 책임을 다 이제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비난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반성하기 어려운 어떤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선생님은 만약 그 경찰관들이 선생님께 사죄를 구한다면 혹시라도 좀 용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용서를 할 거고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진짜 찾아서 죽이고 죽였다 소리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찾아다녔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마음의 속에 증오하는 사람과 미운 사람을 보듬고 산다면 내 예. 자신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용서를 함으로써 그 사람 역시도 뭔가 좀 달라지고 또 세상에 조금 저 같은 저런 마음고생한 사람이 용서할 때면 세상이 조금 달라지지 않으리라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짧게 하셨지만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데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이 사건 같은 경우가 또 뭐 한간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직접 변호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장동익 씨는 그 당시에 이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예, 문재인 변호사님께서도 열심히 소신껏 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생각과 달리 유죄가 나와가지고 무기징역을 받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옥고를 치르는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변호사님께서 변접을 오셔가지고 저를 불러 좋은 얘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생각이 날 거라면서 생각나는 대로 편지를 쓰라 하셨고 또 오셔가지고 영치문도 넣어주시면서 저희 힘을 많이 돋아주시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네. 많이 인간적으로 힘이 되셨나 봅니다. 그런데 21년 5개월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복역을 마치고 이제 나오셨을 때 정말 많은 게 달라졌잖아요. 그 변호사님은 대통령이 되시고 많은 변화가 개인적으로도 있으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예.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 국정을 짊어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나라가 진짜 양극화가 돼가 너무 힘든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제가 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회 갈등 같은 아까 부분이 그 좀 영상 보이셨나 보니까 봅니다. 예. 따님 얘기는 참 짠하던데 참 어떠셨나요? 예, 제가 구속될 때면 예. 딸이 2살 때였습니다. 예. 2살 때였었는데 간간히 면회도 오고 했지만은 예. 그 크는 가정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출소해서 보니 21년 5개월 20일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오니까 또 24살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볼 때는 참 아무것도 해준 내가 참 마음이 아팠고 예. 참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 아내가 그만큼 힘들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까 뭐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재심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온전히 뭐 본인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이 재심을 결정하신 이유가 더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안에 있을 때도 사실 가족이 아니었었다면 저 혼자 몸이었을 것 같다면 저 스스로 지쳐가지고 제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저의 진실을 밝히면서 예. 가족은 살인자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꼭 해명해주고 싶고 하기에 제가 또 자신과 싸우면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심 결정되면서 가족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예, 가족들 역시도 진실은 꼭 밝혀지는 거니까 앞으로 희망을 갖고 씩씩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예, 이제 정말 재심 개시가 됐습니다. 정말 진실이 밝혀지면 억울했던 누명도 벗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재심 절차라는 것은 재심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고요. 네. 또 재심이 열리고 나서 이제 유죄 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재심이 결정된 상태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무죄 맞죠. 그래서 앞으로 무죄 판결 나오기까지 또 차분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경찰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무죄가 입증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 뭐 경찰이 부인해도 또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요. 예. 또 이분들의 무죄 증거는 이런 여러 과학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받는 데는 별 장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국가나 검찰에서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항고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까요? 지금 항고 기간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 만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는 검찰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네. 항고를 포기하는 게 맞고 그래야지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 선생님. 네. 이번 재심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혹시 뭐 이루고 싶은 뭐 바람이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시각장애를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시각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21년 5개월 20일이라는 세월을 그 암흑한 감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 생활을 할 때면 제가 본의 아니게 살았지만 그 경찰관들로 인해 가지고 했지만 또 그 경찰을 용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 힘든 제가 이겨나가고 극복했는데 여러분들도 힘들 때면 저를 생각해 가지고 조금 이겨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죄가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그 누명을 벗으시고 살인 누명을 벗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당하고 희망차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